아니, 똑같은 아시아권인데 한국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장의 여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국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죠.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질 만한 진실을 목격한 제 경험담입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징의 어느 짜장면 집에서였습니다. 영국 유학을 앞둔 출국 전날 밤, 절친한 친구 웨이밍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밍아, 들었어? 한국 여권이 엄청 좋다던데? 웨이밍이 면발을 후루룩 빨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야, 정신 차려. 우리나라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데 겨우 인구 5천만 명인 한국보다 못하겠어? 그때 제 머릿속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두 번째인 중국,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한 나라. 중국의 여권이 작은 한국보다 못할 리 없다는 생각이었죠. 아니야, 진짜로 한국 여권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엄청 많다고 하던데. 웨이밍이 다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마 문화 때문일 거야.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좀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인 국력하고는 다른 얘기야. 그때만 해도 한국은 제게 그저 드라마와 아이돌 가수들의 나라일 뿐이었어요. 확실히 문화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제 국제적 영향력이나 위상에서는 중국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베이징 서우도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 여권을 가슴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 빨간 표지의 여권이 저를 세계 어디든 당당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학생이 영국 입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입국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12시간 후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모든 생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 입국 심사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줄이 이렇게 길어? 입국 심사 대기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저는 중국 여권을 손에 꽉 쥐고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가방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입학 허가서, 재정 증명서, 숙소 예약 확인서, 심지어 부모님의 재직 증명서까지요. 그런데 옆줄을 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백팩 하나만 맨 동양인 학생들이 몇 초 만에 통과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서류 검사도 안 하나? 궁금해서 자세히 보니 그들이 내밀고 있는 여권 표지가 달랐습니다. 진한 남색이었어요. 한국 여권이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는데 제 여권을 받아들고는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디서 오셨죠? 중국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학업 목적이시군요. 재정은 누가 지원하죠? 부모님이 지원해 주십니다. 심사관은 제가 건넨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은행 잔고증명서를 들여다보더니 다시 물었어요. 이 금액이 정말 맞습니까? 부모님 직업이 뭐죠?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교사입니다. 정말로 졸업 후에 중국으로 돌아갈 겁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저는 당연히 공부하러 온 건데요. 15분이 지나서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인 학생들은 벌써 대여섯 명이 그냥 지나갔어요. 심사관은 그들에게 한두 마디 질문만 하고 바로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국인 학생 2명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됐습니다. 너무 쉽게 들어온 것 같지 않아? 맞아, 나는 서류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질문 2개만 하더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같은 동양인인데, 같은 유학생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른 걸까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여권 파워 랭킹이라는 게 있더군요. 한국 여권은 190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세계 두 번째 순위였습니다.
반면 중국 여권은 83개국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순위는 62위였어요. 이게 말이 돼?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한국보다 이렇게 낮은 순위라니요. 여러 사이트를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경제력과 국제적 신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세계의 평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도요. 공항에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더 큰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첫 주가 지나고 룸메이트 민지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밍, 이번 주말에 로마 가지 않을래? 항공료가 진짜 싸더라. 민지는 서울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처럼요. 로마? 갑자기? 비자는 어떻게 해? 비자? 왜 비자가 필요해? 그냥 가면 되는데. 민지는 정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설명했어요. 아니야, 이탈리아 가려면 쉥겐 비자가 필요하잖아. 쉥겐 비자가 뭐야? 나는 그런 거 없이도 유럽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쉥겐 지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반면 저는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민지는 그날 저녁 온라인으로 항공편만 예약했습니다. 정말 간단했어요. 클릭 몇 번으로 끝이었죠. 저는 이탈리아 영사관 웹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고 머리가 아팠어요. 여권 사진, 신청서, 여행 일정표, 숙박 예약 확인서, 항공편 예약 확인서, 여행자 보험, 재정증명서, 학교 재학 증명서까지. 그것도 모두 영문으로 준비해야 했거든요.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서류 준비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사관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했어요. 런던 시내에 있는 이탈리아 영사관까지 가는 것도 일이었고 인터뷰에서도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머물 예정입니까? 정말 영국으로 돌아올 건가요?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자가 나오기까지 3주가 더 걸렸어요. 총 4주 만에 겨우 이탈리아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민지는 벌써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까지 다녀왔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유럽에서는 국경이 없는 것 같아. 기차 타고 다니는데 여권 검사도 거의 안 해. 민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니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차이는 계속됐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에서 민지는 바로 통과했지만 저는 또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심사관이 제 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여러 질문을 했거든요.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지의 한국 여권을 보고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제 중국 여권을 보고는 표정이 조금 굳어지더군요. 같은 돈 내고 같은 방에 머무는데 왜 대우가 다르지? 로마에서의 사흘 동안 저는 계속 이런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상점에서도 관광지에서도 말이에요. 한국 여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 통행증 같았고 중국 여권은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신분증 같았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프랑스 가볼까? 아니면 독일? 저는 또다시 복잡한 비자 절차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걸까요? 로마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쇼핑을 할 때마다 느끼는 미묘한 차별이 가장 당황스러웠어요.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있는 명품 매장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려고 했거든요. 매장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웃고는 있었지만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저를 잠재적인 문제 고객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뭘 찾고 계세요? 직원은 저를 따라다니며 계속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가방을 볼 때도 지갑을 만져볼 때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커플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그들을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저희 매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한국인 커플에게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느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가격 설명할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할인이나 특별 혜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한국인 커플에게는 면세 쇼핑 서비스며 VIP 멤버십이며 여러 혜택을 설명해 주더군요. 혹시 한국에서 오신 고객분들께는 특별 할인이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건 지역별로 프로모션이 다릅니다. 결국 저는 정가로 가방을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 고객들에게는 10% 할인을 해주고 있었더군요.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헤러즈 백화점에서도 셀프리지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하면 조심스러워하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환대하는 분위기였어요. 어느 날은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국인 친구 민지와 함께 명품 시계 매장에 갔는데 저는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민지 뒤에만 따라다녔어요. 직원은 저희를 한국인 커플로 착각했나 봅니다. 정말 극진히 대접해 주더군요. 차까지 가져다 주면서 최신 모델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이 모델은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K-팝 스타들도 많이 착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어로 민지와 대화하는 순간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시계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더니 다른 고객을 응대하러 가버렸어요. 카페에서 민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신기해. 같은 얼굴인데 국적만 다르면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다니. 민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 나는 항상 한국인으로만 대접받아서 이런 차별이 있는 줄 몰랐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모로는 구분할 수 없는 같은 동양인이지만 여권 한 장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문화적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가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언제쯤 이런 차별 없이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런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어요. 파티 중간에 누군가 재미있는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여권 바꾸기 게임 해볼까? 서로 여권을 바꿔서 그 나라 사람인 척하는 거야.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게임이 시작되니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연히 한국인 수진의 여권을 받게 됐어요. 진한 남색 표지의 대한민국 여권이었죠. 수진은 제 중국 여권을 받았고요. 자, 이제 각자 받은 나라 사람이 되어서 자기소개해봐.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장민입니다. 그 순간 파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우와, 한국 사람이야. BTS 좋아해. 한국 화장품 추천해줄 수 있어? K-팝 댄스 할 줄 알아? 한국 드라마 정말 재밌더라. 갑자기 저를 둘러싼 사람들이 10명도 넘었어요. 모두들 신나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똑같은 저인데 한국인이라고 소개하자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온 거죠.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서울에서 쇼핑하기 좋은 곳 어디야? 한국어로 사랑해 어떻게 말해? 질문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환대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중국인으로 소개됐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 중국에서 왔구나.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질문들도 달랐어요. 중국 정치는 어때? 홍콩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중국에서 인터넷 검열이 심하다던데 정말이야? 모두 정치적이고 민감한 질문들이었어요. 수지는 당황해하며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사람들도 금세 관심을 잃고 다른 곳으로 흩어졌어요. 게임이 끝난 후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같은 사람인데 국적만 바뀌어도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다니.
맞아, 나는 한국인일 때 연예인 된 기분이었어.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해지고 싶어 했어. 수진도 비슷한 느낌이었대요. 나는 중국인 역할할 때 정말 부담스러웠어. 계속 어려운 질문만 받고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걸까요?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국은 재미있고 멋있고 배우고 싶은 나라였어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심부터 갔더군요. 며칠 후 또 다른 파티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한국인인 척했어요. 놀랍게도 정말 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를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멋있어. 한국에 가보고 싶어. 한국어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이렇게 환대받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도 알게 됐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국가의 이미지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줄이야.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낸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깨달았어요. 런던 생활이 넉 달째 되던 어느 주말, 향수병이 심해져서 차이나타운을 찾아갔습니다. 고향 음식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제가 알던 차이나타운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저기 한국 치킨집이 있네. 한국 화장품 매장도 있고, BBQ, 교촌치킨, 내내치킨. 정말 신기했어요. 차이나타운인데 한국 가게들이 중국 가게만큼 많더군요. 아니, 어떤 거리는 한국 가게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치킨집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는데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중국 음식점들은 주로 중국인 손님들만 있었고요. 한 치킨집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요즘 정말 바빠요. K-팝 덕분에 한국 음식을 찾는 외국인들이 엄청 늘었거든요. 사장님은 정말 바쁘게 일하고 계셨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더군요. 치킨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치킨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상품이 된 거죠. 근처 한국 화장품 매장도 구경해봤어요. 거기도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유럽 여성들이었고 모두들 한국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더군요. 이 제품 K-팝 스타가 쓴다며? 한국 스킨케어 정말 좋다던데. 클렌징 오일 어떤 게 좋아요? 직원이 한국어로 설명해주면 더 신기해하면서 들었어요. 마치 한국어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 같았습니다. 반대로 중국 음식점은 어떨까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오래된 중국 음식점이었는데 손님은 대부분 중국인들이었어요. 가끔 유럽인이 와도 금세 나가더군요. 왜 손님이 별로 없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외국인들은 다 한국 음식만 찾아. 중국 음식은 옛날 음식 취급해. 정말 안타까웠어요. 맛있는 중국 음식이 많은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거리를 걸으면서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한국 관련 가게들은 모두 젊고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간판도 예쁘고 인테리어도 모던했고요. 반면 중국 가게들은 대부분 오래되고 전통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노래방도 그랬어요. 한국 노래방은 젊은 유럽인들로 북적였는데 중국 노래방은 한산했어요. 한국 노래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BTS 노래 부르고 싶어요. 젊은 영국 여성들이 신나게 K-팝을 부르고 있었어요. 발음은 틀렸지만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서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었고 한국 여행 가이드북도 인기였어요. 중국 관련 책들은 찾기 어려웠고요.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많나 봐요? 서점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국어 클래스가 정말 인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요.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날 차이나타운에서 하루를 보내며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인구수로만 국가의 영향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문화적 영향력이 음식, 화장품, 언어, 심지어 여행까지 모든 분야로 확산된 거죠. 중국은 분명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면에서는 한국에 밀리고 있었어요. 경제적 성공과 문화적 성공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강한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국제 정치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대부분 학생들이 미국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죠. 그런데 교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이번에는 답이 다양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는 답도 여러 번 나왔어요. 흥미롭네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는 최강이 아닌 나라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문화적 매력 때문이 아닐까요? 음식, 음악, 영화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국력을 GDP나 군사력으로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얼마나 좋아하느냐였던 거죠. 수업 후 도서관에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처음 제대로 공부해봤어요. 조지프 나이가 만든 이 개념은 강제력이나 돈이 아닌 매력으로 다른 나라를 움직이는 힘을 말하더군요. 한국이 바로 이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까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만든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연간 12조 원을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결국 여권 파워로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는 훨씬 크지만 소프트 파워 순위에서는 한국보다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을 두려워하거나 경계하지,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민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만들어낸 것 같아? 민지가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어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생존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 같아. 힘으로는 큰 나라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매력으로 승부한 거지.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문화라는 무기를 개발한 거였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잖아.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 맞아, K-팝만 봐도 그래. 춤, 노래, 비주얼까지 모든 게 완벽해.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첫째, 품질에 대한 집념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의 훈련 과정을 보면 정말 치밀하더군요. 몇 년씩 연습해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둘째, 글로벌 감각이었어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언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했고요. 셋째, 정부의 지원이었습니다. 한류를 국가 전략으로 키웠더군요. 문화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시대적 운도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여권 파워로까지 이어진 거였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성공을 문화적 매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고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인 거죠. 졸업식을 앞둔 마지막 주였습니다. 1년 동안의 런던 생활을 정리하며 히드로 공항에 서 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권이 가진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후배가 신기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배, 한국 여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남미 여행 계획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러움이면서 동시에 자랑스러운 기분이었어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한국의 성공이 기뻤거든요.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중국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가 세계로부터 얼마나 신뢰받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한국 여권이 190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은 세계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였죠. 약속을 지키는 나라, 법을 존중하는 나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로서의 이미지 말입니다. 경제적 성장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성장했느냐였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이 되는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노력과 의지가 존경을 받은 거죠. 문화적 소프트 파워도 마찬가지였어요. K-팝이나 K-드라마가 인기를 끈 건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긍정적인 가치들, 노력하는 모습,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같은 것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준 거였어요.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분명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세계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여권 소지자들은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중국인 사업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군요. 나도 유럽 출장 다닐 때마다 비자 때문에 고생해. 한국 동료들은 그냥 가는데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 우리도 변해야 하는 것 같아. 경제적 성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는 하드 파워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소프트 파워와 함께 가야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어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런던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아버지, 진짜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 밍아. 내가 많이 배웠구나.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친구 웨이민과 다시 만났습니다. 1년 전 그 짜장면 집에서요. 어때, 한국 여권이 정말 좋다던 내 말이 맞았지? 웨이밍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았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여권이 좋은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거였어. 무슨 뜻이야? 한국은 세계 사람들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나라가 된 거야. 그래서 여권도 강한 거고. 그날 이후 저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베이징에서 문화 콘텐츠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중국 여권도 한국 여권처럼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권은 종이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신뢰도이고 국민들의 자부심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가 그 나라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거죠. 진짜 강한 나라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받는 나라, 사랑받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요.